이야기 단원 복습 4단원 이야기 속 세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4단원에서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글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어본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겸 1번부터 3번까지는 초성 퀴즈를 풀어봅시다. 자, 1번. 지읒, 이응, 비읍, 지읒, 기역, 지읒을 보고 생각나는 이야기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목은 바로 종이, 봉지, 공주였습니다. 자, 2번. 이야기 제목은 견우와 직녀였습니다. 잘 맞췄나요? 자, 3번 이야기는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제목은 바로 그렇죠. 해리포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어왔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읽었던 이야기를 소개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4번. 이야기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지요. 이야기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위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보고 싶고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자, 5번.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제목, 등장인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읽거나 봤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등등을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내용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배운 것은 사라 버스를 타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의 구성 요소 3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6번.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을 인물이라고 하지요. 7번.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야기에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를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도 있고 공간적 배경도 있지요.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 이 3가지를 이야기의 구성 요소라고 하지요. 그럼 사라 버스를 타다에서 이 3가지 구성 요소를 한번 봅시다. 자, 사라의 어머니, 경찰관, 운전기사, 신문기자 등등이 바로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지요. 인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9번은 인물. 자, 10번 볼게요. 10번.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일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또는 이게 앞부분이었다면 뒷부분에서는 사람들은 법을 바꾸고 사라가 결국엔 버스에 올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의 사건이라고 하지요. 10번의 사건. 자, 11번. 사라가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탄 아침부터 법이 바뀐 뒤 사라가 버스를 타게 된 날까지 배경이지. 어떤 배경이냐면 시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또는 미국에서도 사라가 사는 마을, 이것은 장소니까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 장소 이런 것을 다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라 버스를 타다에서 낱말을 찾아볼게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4학년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낱말들 한번 찾아볼게요. 자, 12번은 116쪽에 있는 낱말입니다. 살림살이의 형세를 나타내주는 낱말 뭘까요? 네, 바로 형편이지요.
두 번째 117쪽에 있는 낱말입니다.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쏘아본다는 게 날카롭게 노려본다는 뜻입니다. 자, 14번 낱말 한번 볼게요. 118쪽에 나온 낱말입니다.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떳떳한, 당당한이 되겠지요. 15번 123쪽에 나온 낱말입니다.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서 벅찼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자, 16번 낱말 124쪽에 나온 낱말입니다.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또는 능력이 바로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5 낱말들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면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이야기 제목은 128쪽부터 이제 135쪽까지 공부했던 우진이는 정말 멋져 라는 이야기였지요. 자,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때에는 인물의 말 또는 인물의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합니다. 17번 정답은 말, 행동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예시에 하나씩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봅시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 우진이 칭찬을 듣고 해벌쭉 웃는 유나가 참 얄미웠어요. 자, 그러면 이 인물은 어떤 성격일까요? 나였죠. 나. 등장인물 중에 나였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던 거였죠. 그러니까 좀 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시샘하는 내용이니까. 자, 두 번째, 자를 들고 와 공기알을 빼냈다. 여기 공기알 그리고 이 핀 가질래? 이거는 우진이가 했던 말과 행동이에요. 자, 이걸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줬지요. 그리고 핀도 가질래? 라고 물어봐 준 거지요. 적극적이다 또는 다정하다, 다정다감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창훈이는 미안하다는 소리 대신 혀만 쏙 내밀고는 휙 도망가 버렸다. 어떤 성격이에요? 장난스럽죠. 장난이 심하다, 장난스럽다. 또는 배려심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진이는 정말 멋져에 나온 낱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28쪽 입속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넓게 벌어진 모양. 아까 방금 전 문제에서도 나왔던 낱말인데요. 바로 해벌쭉. 해벌쭉 웃는 유나가 참 얄미웠어요에 등장하는 해벌쭉이지요. 자, 19번은 129쪽에 나온 낱말입니다.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쁜 마음,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쁜 마음, 심통을 부린다 이런 말 쓰지요. 자, 20번 130쪽에 나온 낱말입니다. 자, 제각기 사람들이 제각기 물품을 넣어둘 수 있도록 만든 곳 우리 보통 교실에 있지요. 사물함. 자, 21번 132쪽에 나온 낱말입니다. 근육의 한 부분이 자꾸 실그러지게 움직이는 모양. 실룩실룩. 22번 132쪽에 나온 낱말이지요. 말이나 행동, 모습 따위가 특이하여 우스운, 특이하게 우스운 거니까 우스꽝스러운 이라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사건을 생각했어요.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젓가락 달인이라는 이야기를 읽었지요.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잘 생각이 안 나는 친구는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137쪽부터 143쪽까지 한 번 더 젓가락 달인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23번 우봉이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봉이가 전학 온 주은이와 짝이 되었습니다. 자, 우봉이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젓가락질 연습을 열심히 했지요. 그러다가 우봉이가 어느 날 시장에서 주은이 어머니께서 손으로 음식을 드시고 있는 그 모습,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우봉이네 가족이 손으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우봉이와 주은이가 젓가락 달인 결승전에서 겨루게 되었지요. 자, 이렇게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젓가락 달인에 나오는 낱말을 두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낱말은 137쪽에 나온 낱말입니다. 뜻은 약간 짙게 가무스름한 이런 뜻이에요. 어떤 낱말일까요? 그렇죠. 가무잡잡한 이런 낱말이죠. 가무잡잡한. 25번 143쪽에 나온 낱말입니다. 걷기라는 것은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우리 얼굴 이 양쪽 옆부분에 보이는 부분 있죠. 귀. 그 부분을 말해요. 걷기의 드러난 가장자리 부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귓구멍으로 들어가기 쉽게 함. 그 부분을 우리가 귓바퀴라고 표현합니다. 귓바퀴. 네, 여기까지 해서 낱말 찾기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4단원 이야기 속 세상 단원을 정리해 봤습니다. 4단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야기에는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인물, 등장인물들이지요. 인물, 사건, 그리고 어떤 시간적인 또는 장소와 관련된 공간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한 가지라도 달라지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 인물, 사건, 배경 중에 한 가지를 다르게 바꿔서 이야기를 바꿔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국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4단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어 복습도 열심히 잘했어요.